안녕하세요. 월요일에 끝내주는 남자 최승현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실적과 모멘텀의 초절정 압축 장세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요 근래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실적이나 모멘텀 뭔가 하나는 갖고 있어야 그래도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결국에 단기적인 흐름은 수급적인 여건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라는 또는 모멘텀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종목도 결국 기관의 수급 또는 외근의 수급을 받아야만 올라온다는 건데요. 지금 시장이 워낙 어려운 구간이 지속되고 있어서 어떠한 종목들이 실적과 또는 모멘텀으로 올라오고 있고 향후에도 올라갈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오늘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좀 뭔가 다릅니다. 이 원달러 환율도 이제 엔달러는 조금은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요. 예전에는 중국이라는 글자만 붙으면 다 오르거나 혹은 개인주들이 전반적인 강세의 흐름을 나타냈지만 요즘에는 뭔가 각계 전투를 하는 느낌입니다. 아마 힌트가 실적 그리고 개별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끝내주는 전략 시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분이죠. 끝내주는 남자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승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장 이 실적 그리고 모멘텀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좀 한 주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이 실적이나 모멘텀을 가지고 부각됐던 종목들 좀 풀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보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를 좀 보면 요 근래 이제 화학주도 어떤 모멘텀 측면에서의 유가 바닥 측면에서 올라오는 모멘텀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효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제품군이 스프레드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의 마진이 그렇다 보니까 유가가 내려가는 것만큼 마진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실적 베이스 때문에 안정적인 형태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정유 같은 경우 특히 S-오일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군들은 4, 4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나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유가라는 것은 한번 재고를 가져와서 2달 정도면 소진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유가가 바닥만 잡히면 4, 4분기는 실적이 엄청나게 나쁠 수 있지만 유가 바닥을 통해서 향후의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 종목군 적으로 3, 4분기 그리고 4, 4분기의 어떤 실적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4, 4분기가 아닌 향후의 모멘텀 또는 개별적인 뭔가의 배당 모멘텀이라든지 또는 지배구조 관련 삼성생명이라든지 요 근래 제일모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기관들의 수급을 받았을 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장 보면은 단기에 바닥에서 이제 뭐 한 5, 60포인트 지금 올라왔잖아요. 예. 1883, 물론 장중 저점이었긴 합니다만. 근데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종목군들 뭐 제일모직이나 포함되어 있고요. 또 삼성전자도 지금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쪽 부분은 좀 모멘텀으로 좀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삼성전자 부분도 3, 4분기 실적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거든요. 지금 보면 반도체가 워낙 좋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관련 부분도 3, 4분기 정도만 맞춰도 반도체 때문에 3, 4분기 실적보다는 4, 4분기가 좀 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주주우선 정책이라고 해서 결국엔 자사주 산다고 했잖아요. 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유지해주는 상태 속에서 배당도 한 1% 정도 하다가 1.5% 정도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은행에 넣어도 요 근래 한 2%를 순수하게 이자로 받기가 어려운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대형주군에서 주가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주면서 배당까지 은행 이자 정도를 준다면 자금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요 근래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고액 자산가들한테는 좀 솔깃한 종목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대차도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코스닥을 좀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반등 나오게 되면서 다음 카카오 같은 종목, 시총 상위주들 하고요. 또 그 외에 또 어떤 쪽들이 좀 시세를 견인했다고 보세요? 전 카카오밖에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시가총액 상위주에서 크게 올라온 종목은 사실 CJ ENM 하나밖에 없습니다.
CJENM. CJENM도 같이 올랐나요? CJENM이 이번에 한 10% 이상 올랐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이 종목이 뭐 특별히 뭐가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게임주에서 뭔가 어떤 흥행 게임을 터뜨리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잖아요. 네, 예. 그런데 CJENM 같은 경우에 국내 게임 중에서 모바일 게임에서 흥행하는 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인 실적 구간으로 봤을 때 전체 실적을 아주 크게 견인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 시가총액을 비교해 봤을 때 그다지 매력은 없어요. 지금 네네, 상태에서. 근데 예. 향후에 이제 흥행 게임,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흥행 게임이라는 중국에 진출했을 때, 새로운 중국 진출했을 때의 어떤 게임, 이런 것들이 흥행을 하면 시총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이 좀 기관들 입장에서 반영된 것이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기관이 사면서 그냥 올랐어요. 우리가 손쉽게 평가를 하자면. 그래서 요 근래 어떤 CJENM, 시가총액 상위주에선 이걸 제외해 보면 결국엔 오른 종목은 IT 하드웨어 쪽에서의 기관들 매수하면서 올라온 종목밖에 없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기관이 3일째 코스닥을 매수해 줬는데요. 아주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면 쉬운 게 뭐냐면 코스닥은 일단 외국인이 사면 바이오 헬스케어. 그쪽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만 삽니다, 지금. 예를 들면 메디톡스, 뭐 아이센스, 내추럴 엔도테, 뭐 조금 더 넓게 보면 오스테인 플란트 이런 한 대여섯 개 종목만 계속 사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요. 예. 기관은 그 종목을 계속 팔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케어 쪽을 외국인이 많이 사면 올라가는데 외국인이 오늘처럼 코스닥을 사지 않을 때는 바이오 헬스케어가 별로 안 가는 것이고 기관이 지금 어제도 좀 사고 오늘도 코스닥을 좀 사니까 네네. IT 하드웨어만 올라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아까도 뭐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해서 뭐 따라잡기인가요? 따라하기 뭐 거기 수익률의 1등이 뭐 대부분 블루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사는 종목이 뻔합니다. 블루콤, 뭐 파트론, 그 다음에 몇 개 종목이 있어요. 딱 그것만 사요. 그리고 다른 건 안 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주는 사도 게임주는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매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네, 예. 뭐 2, 30억 사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임비나 컴스 같은 경우 50억, 100억씩 사야 올라가고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그 가격대에서는 잘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장세가 돼야만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 아니면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다. 지금처럼 기관은 팔고 외국인은 사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바닥권에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올라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패턴이 한동안 좀 이어질까요? 그럴 걸로 봅니다. 연말까지는 변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연초에도 일단 기관의 흐름들을 봐야 되는데요. 사실 외국인은 코스닥을 팔지 않아요, 사실. 근데 기관이 워낙 많이 팔아놓은 상태 속에서 다시 사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힘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도 보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연기금이라든지 뭐 기타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일매일 거의 뭐 3천억씩 4천억씩 매번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스닥은 뭐 어저께 100억 정도 그리고 그저께 뭐 몇십억 정도 오늘 200억 이상 샀죠. 그러니까 매도한 거에 비해 보면 뭐 3, 4천억 팔고서 이제 뭐 한 3, 400억 사는 정도 수준이니까 시장의 수급을 아직까지는 좋게 만들지 못한 상황이고요. 530만 유지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압축된 리스트 안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사도 되나요? 그렇게 꼭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IT 하드웨어라는 이 업종군도 지금 코스닥하고 연결됐을 때 삼성전자하고 연결되고 스마트폰의 3, 4분기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4, 4분기에 조금 좋아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종목들도 기관이 많이 선점해서 그 종목들이 안 좋을 때부터 바닥을 잡고 조금씩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적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맨 바닥부터 보면. 요 근래는 한 10%, 뭐 15% 올라왔지만 바닥부터 보면 그 종목들도 많이 올라오고 뭐 50%씩 올라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화학주 지난번에 롯데케미칼 예를 들면 처음에 예를 들면 맨 밑바닥에서 보면 한 50%, 60% 올라왔는데 요 근래 뭐 조금씩 계속 올라와서 10%, 15% 올라왔지만 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뭐 완전히 하드웨어 쪽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건 기관이 계속 사주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어차피 단기는 수급적인 측면으로만 가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뭐 개별적인 실적주라든지 이 모멘텀 종목군 사실 좀 이게 저희가 이제 올라가는 시세를 보면서는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누구나 그런 착각은 조금씩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선별적인 매매가 좀 어려우면은 연말장은 좀 이렇게 좀 쉬면서 내년도에 좋아질 만한 거 이렇게 좀 공부해 보는 뭐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네. 그
공부 차원에서 뭔가를 사기보다는 아예 그냥 공부만 하고 안 사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할 거면. 뭐가 될지를 보면 그냥 관망하고 보시고 내년에 아예 하는 게 낫고요. 지금 그냥 시장 안에서 뭐라도 좀 해보시겠다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오 헬스케어 쪽도 외국인이 무조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고 올라갈 때 사시면 손해나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IT 하드웨어를 사면서 바이오 헬스케어가 빠지면 빠진 상태에서 고가 대비 한 10%나 15% 빠지면 그때 사면 5% 10% 올라갑니다. 그리고 IT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예요. 추세를 계속 타고 있는 종목이 아닌 이상 파트론만 예를 들어도 기관이 2, 3일 사면서 하면 10% 정도 올라가요. 그런데 안 사고 며칠 또 지나면 그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쫓아가면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기관이 살 때는 사지 않다가 외국인이 사는 쪽도 외국인이 살 땐 사지 않다가 다소 밀리면 사면 다시 사준다는 거죠. 그래서 딱 그 정도 선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크게 먹을 게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앞서서 그리고 자, 바로 한진그룹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시장에서 보니까 그 한진이 들고 있던 이제 한진칼 지분 매각, 이게 이제 누가 사가는지는 안 밝혔어요. 네. 상대방이 누군지는 말 안 해줬는데, 요거 하고 나면 이제 한진칼하고 정석 기업이 이제 시나리오대로 둘이 이제 합병할 거라는 시나리오가 이제 주도적 이런 견해가 우세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보면 정석기업 최대 주주인 조양호 회장이 한진칼 지분을 더 많이 확보를 하려면 정석기업이 한진칼보다는 더 비싸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가치로 봤을 때는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정석기업 최대 주주로 있는 한진 주가가 좋아져야 된다. 뭐 이 논리가 이제 오늘 한진의 주가 강세였던 상황인데, 이 한진그룹주는 오늘 한진칼이나 이런 쪽들은 조금 주춤했고 한진만 지금 굉장히 좀 치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 한진그룹 내에서는 한진 쪽은 매수로 잡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팔겠다는 기관의 어떤 그 심리들이 강해질까요? 우리도 따라가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제일모직도 설마 이제 시작하자마자 완벽하게 그렇게 밀어붙이겠느냐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그렇게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모주로 일단 기관들이 물량들을 갔잖아요. 거기서도 일단 큰 돈을 벌었는데 지배구조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나리오가 결국엔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홀딩스 분할한 다음에 합병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관들이 뭐 지금 손해봐도 뭐 기다리면 결국엔 그렇게 될 테니까 뭐 이렇게 했어? 돈을 뭐 벌겠지? 그러니까 시장을 뭐 카피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일단 들고 나온단 있자라는 거죠.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또 뭐 삼성전자홀딩스하고 지금 제일모직하고 나중에 합병하게 되면 제일모직의 시가총액이 적어도 뭐 28조는 돼야 돼. 뭐 이렇게 이채원 그 한국밸류인가요? 사장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뭐 그분 얘기가 뭐 정답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그렇다 보니까 오늘 한진이 급등한 것도 결국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이 워낙 가는 종목도 없고, 뭐 지금 우리 앵커님들도 보시지만 가는 종목이 사실 없잖아요, 연속성을 갖고서. 그렇다니까 뭔가 이슈와 모멘텀을 가져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연출되는 거예요. 삼성 SDS도 그랬었고 제일모직도 그랬었고, 지금 그 이외의 종목들 중에서 연속성 나오는 게 사실 없거든요. 제일모직 이외에 연속성 나온 종목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제일모직 이외엔. 그러니까 제일모직으로 다 쏠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진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는 그런 맥락에서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봅니다. 그룹주 내에서는 선전하겠다라고 보시는 그럴 거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연속성 얘기해 주셨는데 앞서서 이 화학주도 좀 단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사기 좀 무리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화학주들 좀 연속성 나오지 않나요? 종목별로 달라요, 종목별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정유주 같은 경우가 많이 올랐다고 치지만 SK이노베이션이 지금 계속 올라서 10% 올랐어요. 10% 올랐습니다. SO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달라요. 아람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에서 전부 수입을 하기 때문에 아람코에서 그 석유 판매 단가를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주는 것보다 1.5불 정도 낮게 줬단 말이에요. 그럼 1.5불이 마진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SO일은 최바닥에서 한 20%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다르고,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가 내려갈 때 그래도 내려가긴 하지만 복원력이 있거든요. 추세를 타고. 그것은 실적 때문에 그래요. 이건 또. 그러니까 화학주들도 전체를 다 똑같이 보면 안 되고요. 제품군에 따라서 마진이 유지될 수 있는 회사들은 어느 정도 하락했다가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추세를 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어차피 1월 달로 가게 되면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유 쪽도 지금 제가 12월 달은 정유 쪽도 올라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시간도 계속적으로 12월 달은 어차피 올라온다. 근데 1월 쪽에 실적 발표 시즌으로 가면 그러니까 1월 뭐 초순 지나서 중순 이렇게 가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쇼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오늘 삼성증권인가요? 삼성 쪽인가에서 뭐 재고 평가손만 6천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적자가 원래 컨센서스는 한 7,800억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영업이익이. 근데 뭐 한 1,000억대 후반으로 적자 난다고 썼는데도 오늘 이노베이션이 한 4, 5%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직까지는 실적이 안 나갔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김우정 연구원도 SK증권에 같이 출연하시는 그분도 이제 약간 겁은 나지만 그래도 정해주고 해볼만 하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전략이 일단은 적중해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되지만 어떤 그 명확하게 전략을 잡자면 지금은 하다가 1월 달 가서는 눈치 보고 이평선 이탈하면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뭐 다시 가겠지 이러고 있으면 쇼크 나오면서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과거에도 3, 4분기에 현대중공업만 보더라도 컨센서스는 계속 안 좋았어요. 네네. 안 좋았는데 좋아질 거야 이런 분위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쇼크 나니까 그 자리에서 뭐 한 30% 이상 빠졌잖아요. 물론 나중에 올라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회복은 빠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쇼크가 나서 빠져도 당연히 유가가 바닥만 잡고 올라가면 마진이 확보가 되니까 재고 자산의 손실이 당연히 줄어들거나 나중에 이익으로 돌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급락이 나와도 나중에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다른 견해인 게요. 그 재고 자산이 돌아서려면 유가가 많이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예. 두 달만 예를 들면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그 물량이 예. 소진되는 구조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면 60불에서 네. 70불까지만 올라왔다고 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갖고 있는 재고분이 좋아지려면 어쨌든 유가가 올라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올라야죠. 추세적으로 올라야 네. 그거는 성립이 가능한 그렇죠. 거지. 지금 구간에서 정체돼 버리면 그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진도 사실은 $100, 배럴당 $100 할 때랑 배럴당 $50 할 때랑 마진 자체가 반토막인 거잖아요. 그냥 1대1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그런 논리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니까 뭐 재고가 갖고 있는 게 좋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너무 좀 확대하는 부분도 저는 좀 생각이 그러니까 어떻게 들더라고요. 보면 네.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주식시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논리를 보고 어느 정도 맞춰가는 것이지 주가가 떨어지면 분명히 떨어질 이유가 없어도 그 이유를 만들어내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4사분기 실적이 분명히 안 좋을 걸 예상하는데 근데 누가 사고 산다는 있냐? 거죠. 네, 기관이 산다는 사고 거죠. 있는 거예요. 네. 수급이 네. 있는 거죠. 네, 네. 기관이 사고 있기 때문에 오르니까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를 찾다 보니 지금 아직까지는 4사분기 실적이 반영되는 실적 시즌으로 아주 확 간 상태는 아니니까 네, 네, 네. 기관들이 미리 바닥에선 좀 사고 있고 예를 들면 바닥에 사고 있다가 4사분기 실적 나오면서 한번 밑으로 내려가면 쌍바닥에서 어차피 여기서 사놨으니까 또 네. 사서 올리면 되는 거 그리고 또 아니에요. 연간 실적 그쵸? 얘기하잖아요. 내년도는 좋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네, 네. 결국에는 돈 많은 놈이 사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엔. 근데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 뿐인 거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오늘장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내일장 네. 전망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네. 시장 예상하세요? 일단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어려운 시장. 그러니까 기관들이 3일째 사고는 있지만 530선이 바닥은 잡잖아요. 바닥은 잡는데 모멘텀은 강하진 않다. 그래서 IT 하드웨어 부분도 과거에 3,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화학이라든지 조선인지 올릴 때하고 좀 비슷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락한 종목들 맨 바닥에서 기관이 먼저 선취해서 그것을 조금씩 계속적으로 올려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장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기관이 IT 하드웨어 쪽을 주로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IT 하드웨어 쪽은 추세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 쪽도 기관이 지금 사게 되면서 540포인트, 지금 540포인트 코스닥 지수 540포인트만 뚫어내면 게임 쪽으로도 다소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지금 게임빌이나 컴투스 이쪽도. 그래서 아무래도 어저께까지 오늘 사물인터넷이 오늘도 주요 종목들은 좀 올라가다가 밀리긴 했는데 이쪽 종목들이 계속 급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사물인터넷은 유지를 해주고 네, 네. 그 다음에 IT 하드웨어가 그나마 기관들 수급 때문에 제일 좋은 수급을 나타낼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쪽은 한번 올라가는 정도 수준일 거라고 보고요. 거래소는 1950선 다 온 상태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대형주 쪽을 전체적으로 올릴 수는 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
단기로 1950 정도로 보세요? 예, 저는 한 1950 올라가도 전자가 한, 배당을 준다고 했어도 예,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한 7포인트밖에 안 남았다고 보세요. 그러면. 예, 그 정도로 봐요. 1950선 올라가도 뭐 1970, 80, 뭐 2000으로 가는 형태를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수가 네. 10포인트 정도 올라간다고 해서 시장이 어떤 종목들이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이 만족할 정도로 뭔가 올라가는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러면 내일장 한판 승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승부수 띄우실래요? 일단 저는 내일장도 어떤 순환의 형태에서 코스닥 시장을 볼 텐데요. 오늘 보게 되면 드라마 제작사들이 좀 바닥을 잡아가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에서 예를 들면 펜엔터라든지 뭐 사마네트웍스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게임 쪽도 게임빌이나 컴투스는 지금 가격에서는 뭐 급락보다는 반등의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뭐 10% 이상 보려면 그렇게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5% 정도를 본다면 그런 흐름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